오늘 이 영상을 열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분일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깝고도 먼 느낌일까? 이 사람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왜 요즘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눈빛 하나에 지쳐버리는 걸까? 배우자.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람이 제일 낯선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황혼의 부부 심리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작은 불빛 하나를 켜드리고 싶습니다. 1장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이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도 예뻤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지요. 그런데 은퇴 이후 혹은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부터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느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두 분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역할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직장인, 엄마, 아빠, 며느리라는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 옷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고 덕분에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시간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다 벗고 나면 처음으로 그냥 나 자신으로 마주 앉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낯설고 더 불편하고 때로는 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색함과 답답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2장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주는 이유. 심리학에 상처 주는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끼리 너무 멀리 있으면 춥고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그만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곳, 자존심 상하는 곳, 숨기고 싶은 곳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남들보다 10배, 20배로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답답하셨던 분, 사실 그 이면에는 그래도 당신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라는 깊은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크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내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기. 감정도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이름 없는 감정은 몸속에 쌓여 병이 됩니다. 지금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짜증인가요? 외로움인가요? 아니면 실망인가요? 한번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난다고 하시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혼자인 것 같아 두렵다거나 젊었을 때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것을 할 때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일기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글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4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기대를 낮추되 나를 낮추지 않기. 많은 부부 갈등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서로를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 어른들은 감정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아라, 강해져라, 티 내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있어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툰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고 해서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기만 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과 내 감정을 억누르며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작은 실천을 드릴게요. 오늘 배우자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럴 때 좋아. 혹은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비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이면 언젠가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기. 황혼의 부부 갈등 중 많은 부분이 24시간 함께 있는 것 자체에서 옵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나가고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서로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꽃도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공간이 있어요. 더 잘 피어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려면 혼자만의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에 1시간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을 해도 좋고 꽃을 키워도 좋고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설명하거나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한다고 마음속으로 정하면 됩니다. 내가 충전되어야 배우자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6장 나를 위한 삶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건강해야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으니까요. 배우자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오롯이 배우자와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오랫동안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온 내 안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아마 오랫동안 이 질문을 잊고 사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먹으세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가보세요. 오래 묵혀뒀던 취미가 있다면 꺼내보세요. 그렇게 내가 살아나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진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라는 이름에 가장 가까운 남. 그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외롭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 서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꼭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 한 그릇 더 챙겨주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거나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 그 세월 자체가 이미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